저희가 임태훈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언제든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그리고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특사단이 오늘 아침 밝힌 사실은 그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엄청난 소식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시자 민주평화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기 몸살 중에 급하게 모셨어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어제 모스크바 다녀오셨어요? 추우셨어요? 국회 평화외교단 며칠 가 있었죠. 네. 영하 20도. 목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네, 목감기 중에도 저희 프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뭐 거의 고정처럼 나오는데 좀 송구합니다. 아니, 교수님 저기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근데 이 정도 속도는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속도는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네. 빨리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나도 일이. 쪽집게라 소리 듣긴 했는데 김 교수한테 비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요.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그 전직 장관으로서 보실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물꼬가 터지면 통 큰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죠.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아까 정의용 실장 발표할 때 네. 그게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5월 달 안에 5월 달 안에. 만나겠다. 네.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6월 15일을 빠른 거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6월 15일 15일, 달인데 더 땡겼잖아요. 8.15, 14 얘기하셨죠. 저는 그게 이제 풀렸어요. 이번에 그 남북 예. 저기 북한 특사 갔을 때 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네네네. 숭늉 얘기하시고 네. 여건 얘기하시다가 왜 이렇게 당겼을까 하는데 바로 오늘 저는 의문이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를 미국한테 제의하면 이거는 미국과 충분히 딜이 가능하고 미국 패싱이 아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걸 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이제 저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걸로 뭐 전체 시간표가 앞으로 확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물가의 숭늉 얘기 나왔을 때는 저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네. 노동자 어쨌든 서울에 온 김영철 부장한테 전달한 메시지 등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 정의용 서훈 특사한테 내놓은 답안지가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통할 그런 수준의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몇 가지인가요? 지금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비핵화 의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5월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뭐하고 겹쳐 떠오르냐면요. 네.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날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보냅니다. 그런가요? 예. 그 메시지를 들려보내요. 네. 그 메시지는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그때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사람을 백악관에 보내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좀 받아달라고 미국에 부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조명록 차수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땡겨졌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 6.15 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8월에 모스크바를 갑니다. 기차를 열흘씩 타고 갔다가 또 뭐 한 보름씩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싱턴에 특사를 보낸 게 10월인데 네. 그때는 다음 달이 대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2000년 10월 12일 조미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공동선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됐는데 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한반도도 냉전에서 세계사적 탈냉전으로 이제 가자. 예. 이것을 북한,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예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 다음 주에 이제 평양에 가는데. 예. 올브라이트. 그렇죠. 예. 올브라이트. 근데 11월 초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네오콘이 등장하는. 그거에 그런 상황이 비하면은 이제 되는 이번에는 네. 이제 그때는 6.15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한 거고. 네. 이제 이번은 이제 4월 또 정상회담이 예.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또 네.
미리 중계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다 끝났는데 우리만 냉전 그렇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는 역사적인 정말 세계사적 그럴 수 대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전화 꼭 좀 짚고 가고 싶은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운명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느냐는 그 말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네. 이렇게 밀고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다 봅니다. 그 점에서는 참 그 노력과 예. 그 신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근데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네. 한국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국면을 개척했다는 것이 놀랍다. 그렇죠. 그걸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이걸 러시아 네. 의회, 정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봅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7월인가요? 캐르버 재단 연설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반도의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정권 교체 안 했으면 그래요. 우리가 촛불을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평창에 누가 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하늘이 덮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운도 좋으신 분이 능력도 좋지만 맞아요. 진짜 그 그러니까요. 천운이 있으신 것 천운이 같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북한이 11월 29일 날 화성 10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날 대통령이 미국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물론 운은 띄우고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그냥 저질러 버리신 거잖아요.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MBC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포를 그렇죠. 해버렸어요. 예. 그게 결정적 지점이었고 예. 그것이 북한에서 들리는 얘기하면 그때 그 우리 대통령의 진정성이 예. 통했다. 예. 상당히 왜냐면 보통 때 같았으면 이 화성 10호를 한 다음에 또 이 뭔가 군사 훈련을 그렇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제재를 강조했을 텐데 그 부분에 진정성이 그 부분이 딱 이렇게 클릭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굉장히 그 기자로 치면 핵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찌르면서 정세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운이 좋았다는 말이 맞아요. 예. 말하자면 동계올림픽, 예,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그렇죠. 예.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에 두껍게 얼었던 예. 그 얼음이 네. 그냥 한 두 달 만에 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예. 냉전 세력들이 지금 얼음 곧 녹는데 예, 그러니까 풍덩 빠진다. 빨리 물러나라. 그러니까요. 예. 그 이분들 어떡합니까? 지금 그 냉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빙판이 꽁꽁 얼어야 이 얼음을 그러니까요. 지치는데 예. 근데 이 얼음이 안 녹아버렸으니까. 빠져나오고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데 그 같은 얼음이라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안 빠져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우선 우리는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회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남북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죠. 북미 회동은 어디서 열릴까요? 대기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 교수님 얘기를 나눴는데 네. 평양이다. 평양이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소는 최고의 평양이- 무대, 최고 무대. 트럼프의 최고의 무대. 말하자면 예. 평양 도착해서부터 그 모든 동선 하나하나가 예. 세계적 대배우가 거기서 이제 평양을 무대로 연출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조연이지요. 거기 트럼프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임기 말에 했고 뭔가 시기가 잘 안 맞았고 네. 지금은 보면 이게 5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 사면 초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핫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저글링을 했을 거예요.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것이 11월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뭔가 온건책을 써서 타협하는 게 이걸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두 가지 either way라 그랬거든요. 네. 두 길로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강경책을 선택하기 쉬워요. 효과가 있고 뽐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련해줘서 온건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 길로 적어도 미국은 북한 문제를 협상의 과실로 가는 걸로 전환시킨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과실로 만들 제가 거다. 러시아 예. 얘기를 조금 네. 우리가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북러 친선협회 회장 예. 최근에 평양 갔다 온 그 예. 의원단도 만나고 또 한러 의원단 또 상원 외교위원장 또 육자회담 대표 예. 외교 차관 이런 분들
근데 특히 전문가들, 극동문제연구소, 그다음에 국제관계대학원, 외교아카데미, 또 이메모라고 경제연구소 네 군데 방문해서 전문가들 토론하는데 대부분 미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네. 트럼프 개인은 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결국은 군산 복합체, 아하. 군수산업체와 군부와 관료 집단들의 에워싸여서 트럼프가 네. 힘들 거다. 그다음에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좋으면 북미 관계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미러 관계가 그렇죠. 나쁘고 예. 미중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거기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남쪽 대통령의 그런 이니셔티브, 의지를 가지고 돌파했다는 게 이게 놀랍다. 근데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소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그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미국하고 중국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동토인데 지금 뭐 기름도 나오고 뭐 가스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작년 국민 총생산 GDP가 1조 4천억 불인데 대한민국이 얼마죠? 얼마예요? 1조 5천억 불이에요.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러시아는 미국과 맞짱 뜨잖아요. 네. 3억 3천만 대 1억 그렇죠. 4천. 예. 우리 남북 합치면 7,500만이면 예. 러시아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자신감. 근데 아까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급 중에 내 운명을 어떻게 남한테 왜 맡기냐. 어떻게 남한테 맡기느냐. 난 이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자, 평양에서 마치 정말 TV쇼처럼 중계가 될 텐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대접을 잘 못 받고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걸로 상당히 반열에 올라서 11월 중간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미국 내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든가 이렇게 방해를 또 할 그걸 가능성이 뚫고 이제 공화당. 가게 되면 네. 우리 김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저도 동의했어요. 노벨 평화상 올해 공동 수상자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공동 수상자가 될 거다. 의견 일치 봤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방송인지 여기 방송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노벨평화상 가능하다 한 100개 주고 네, 여기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결실을 받으면 수확하면 된다. 된다. 예. 그리고 이 거울 이미지잖아요. 트럼프와 김정은 지금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서로 이 기질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그 리더십을 키워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이 무대는 전 상당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군산복합제는 제가 만난 미국의 많은 강경파들은 네. 북한을 믿지도 못하고 예. 아마 중간에 탈선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요. 탈선? 탈선, 예, 이 라인에서 궤도 이탈을 하는 것을 시킬 텐데 네. 저는 이것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평창 때 네. 맥메스터하고 저기 누굽니까 니케일하고 나와서 네. 샴페인 너무 먹었다. 한미 연합 훈련하고 네. 북한하고 대화한다니까 그때 트럼프가 100% 문재인 지지한다 하고 했었어요.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예. 2번 눌렀습니다. 그걸 예. 두 번 해줬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결국 트럼프를 중심에 내세우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오늘 예. 발표 중에도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압박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리고 원더풀 외교 안보 팀이라고 칭찬해놓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브리핑룸에 내려가가지고 오늘 예. 한다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미국 대통령이. 내에 노선이나 입장에 토론도 없이 예. 그냥 바로 내려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5월달 가서 네. 이 말은 뭐냐면 5월달에 성과가 있어야 가잖아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기억나십니까?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제가 보기엔 그분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한반도 정세가 그 유도하려고 풀리는 그랬죠.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 공이라고 내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트럼프의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빠지고 트럼프를 세워주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라는 실익을 자기 인정감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과실. 인정욕구예요. 자기 자기 과실. 예. 인정욕구. 예. 그게 두 사람이 똑같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네. 평양에서는 90% 얻는 겁니다.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나라 중에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일한 받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예. 70년 동안 네.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로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평양을 가서 그러니까요. 김정은과 회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이 북이 핵개발이 체제 보장용이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속는 거다라고 네.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결국 모든 유기체나 국가가 목표는 생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거란 예. 말이죠. 특히 저는 평양에 가서 지도자들 만나면서 느낀 눈동자에서 저는 공포를 봤거든요. 공포가 있어요, 공포. 남한 그때 자체도 그 공포예요. 특사로 가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러시아의 예. 그 핵심 요인들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났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공포가 있다. 이게. 아. 남한 자체도 공포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인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아까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그건 그만두고 세계 최강의 네. 미국이 미군이 28,000명 있고 네. 핵 항공모함이 오고 네. 이 전략 자산이 자기들은 핵 침공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는 뭐보다 크죠. 저는 저 공포를 예. 유엔에서 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트럼프를 예. 하고 나서 이영호가 예.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네. 그 이영호의 눈에서 저는 공포를 봤거든요. 아. 그 부분이 트럼프는 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네. 분명히 작동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국제사회의 위협과 어쨌든 압박이 통한 거다. 이렇게 가지죠. 아베가 얘기를 했어요. 예, 예. 하나는 이제 11월 29일 날, 예. 자, 핵무력 완성했다는 네. 예. 그 자신감. 자신감과 국내 명분. 예. 그 다음에 국내 또 하나는 정치 명분. 트럼프가 진짜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것도 작용했겠죠. 그래가지고.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예. 게 뭐냐면 공포로만 나왔다고 하면 네. 또는 제재에서 더 이상 못 살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미국 내부의 강경파들의 또는 우리 내부의 특정 당의 네. 논리처럼 더 밀어붙여서 굴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시키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북한은 핵을 완성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협상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 미래의 핵을 포기한다는 모라토리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라토리움 근데 나왔죠. 아직 카드가 2개 남았어요. 네. 현재 핵. 현재 핵. 개발하는 핵에 대한 검증 문제를 미국과 지금 카드가 하나 남았고 또 예. 남았습니다. 예. 과거의 핵. 과거 핵. 완성품 핵. 이거는 검증해도 어디 숨겨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지 예. 협상의 필요성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출발이지만 네. 아직 이 협상들을 맞춰가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만약에 밀어붙여서 쟤들이 항복했다고 하면 네. 이거는 굴복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논리가 네.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미국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의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분위기는 되게 좋지만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5월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과정에서 이제 실무 접촉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실무 접촉 과정에서 의제나 이런 걸 두고 공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존재하는 방해물이 어떤 것들이 될지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전직 나무로 장관님 보면 기둥과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가지에 해당하는 가지에 문제이기 해당하는 때문에 문제다. 일단 네. 김정은 트럼프 네. 통 큰 거래를 한 거거든요. 네. 빅딜? 이미 이제 네. 거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일 아버지 그 네. 위원장도 아랫사람한테 듣는 칭호 중에 제일 기분 좋아하는 게 장군님은 통이 큰 지도자다. 뭐 이거. 그래요? 이미 이제 나는 통이 큰 어? 지도자.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외부의 전문가들도 리비아의 카다피 핵 네. 포기하고 결국 제거됐다. 네. 이라크 후세인 핵 있지도 않았는데 결국 당했다. 핵 끝까지 놓지 않는다. 네. 이제 이게 논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남쪽 정부의 북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12월 19일 네. MBC의 한미 인터뷰. 훈련 연기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듯이 네. 과연 남쪽이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흡수 통일할 뜻이 없다. 우리가 북을 붕괴시킬 뜻이 없다 말이에요. 네. 뭐 신속한 급속한 통일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타진해 보니까 진짜 같거든. 진짜 같으면 하는 거예요. 아, 진심? 그러니까 남쪽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대개는 열쇠가 트럼프나 워싱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이명박 손에 있었고 박근혜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열쇠가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오바마가 굉장히, 왜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적과도 만나겠다, 악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협상할 것처럼 했는데 예,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오바마의 얘기 중에 내가 할려 해도 한국이 나서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한국이 그 강경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난 9년간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엔 제재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네.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맥나스트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던질 것이고 네.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제재는 풀 수 있다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유엔 제재의 제일 끝부분에 항상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 제재는 제재만을 위한 제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오기 위한 제재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화에 나왔는데 네. 그럼 이 제재는 대화와 연동해서 같이 가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장애물이긴 맞고 북한이 얻어낼 걸 많이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죠. 네. 그러나 이 2개월 후라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트럼프가 가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성과 없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서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 이 2개월 동안은 미국의 적극성을 담보시켜준다. 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양보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훈련 연기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야당에서도 그건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도 네. 그걸 지렛대로도 좀 쓸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미국 대통령과 북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네, 만난다는 만났는데. 판인데 군사훈련이라는 게 평화의 도구고 수단이지 그게 네.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생깁니다. 김정은은 연례 훈련을 해도 뭐 이해한다, 상관없다, 이해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기하거나 예. 이렇게 조정을 해내면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진정성과 힘이 실리는 거죠. 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다. 그 정도는 한미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정도 양해됐으니까 로키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잘 되려면 네. 합의해가지고 연기하면 최고 좋은 카드죠. 저 늘 얘기하지만 하면서 방어훈련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북한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통큰 92년도에 팀 스피릿을 했듯이 네.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연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70년 만에 처음 열리는 국면이기 예, 때문에 예, 우리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신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은 굉장히 악마화돼 있고 그렇죠. 절대로 같이 뭐 합리적인 대화나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돼 왔었던 거거든요. 악마의 속을. 그러나 이제 민주정부 10년간 일종의 퍼주기 막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남북관계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 순간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그림을 정동영 전 장관께서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예.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일시 중단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전 상태에 살고 정전 있어요. 상태, 예. 정전 협정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53년. 그 날짜를 제가 저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727? 왜냐하면 그게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제가 군대 가서도 제가 결혼해서 제 아들 둘이 하나는 육군 가고 하나는 해병대 갔는데 네. 걔들도 정전 상태고 이제 아직 손자는 안 나왔지만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 끝내는 출발점이 남북 정상회담이고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지금 보면 협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것. 평화체제.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협정을 바꾸는 것에 그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건지 남북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로 불가침하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진도까지 나갈 수 있겠냐. 이제 첫 단추는 그거죠. 네. 첫 설계는 네. 40년 전에 김대중이라는 청년 정치가가 40대 정치가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위해서
북경과 모스크바가 한국을 승인하고 네. 교차 보장, 교차 승인. 도쿄와 워싱턴이 평양을 승인해서 네. 4대국 보장하자. 얼마나 빨갱이로 몰려서 40년 동안 그랬습니까? 그게 1970년 얘기예요. 근데 아직 반쪽밖에 못 왔잖아요. 우리는 뭐 마음대로 모스크바 가고 북경 가지만 여전히 북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체하는 거죠. 네. 평화체제의 시작인데 그 출발이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벽이 무너지는 거죠. 완벽하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어떤 그림이냐, 예. 될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카드인 금정이 이 부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만약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가지에 매달리게 되면 굉장히 지난해질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또 북한이 시간 끌기 한다. 또 살라미 딱딱 네. 살라미 전술로 갔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큰 아마 예를 들어서 예. 요 정도만 가지고 만약에 하면 못 갑니다, 5월에. 그래서 오히려 5월에 가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네. 그거는 성공이다. 성공의 반영이다. 네. 그러면 3으로 바로 가버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3에 가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인 과거의 해까지 하려면 예. 그 과거가 당장 폐기는 되지 않더라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에 확신할 때까지 준다.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보상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해주는 보상. 체제 보장 예. 또는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평화 협정을 했다고 해서 예. 북한이 덥석 안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북미 수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저는 압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검증을 뭐 하고 이래 주고받기 디테일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것도 지금보다 나아졌지만 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통큰 두 지도자. 예, 거울 이미지의 두 사람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외교에 관해서는 그걸 거의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그 강경파가도 눌러버리니까 이럴 때가 사실 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설레고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우발적 상황에 의해서 또 불안 요소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도 국민들께서는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열쇠는 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안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네. 남남 통합이 중요합니다. 남남 내부 통합. 통합이.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제일 중요한 건 홍준표 대표예요, 사실은. 이 양반이 좀 넓게 봐야 돼요. 네. 좀 말씀을 좀 야당 하시지 대표 그러세요. 때, 예. 전에 여당 네. 대표 때인가? 네. 아, 야당 때구나. 10년 전에 개성 갔다 왔어요. 개성 갔다 와서 내가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예.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홍준표 대표 평양 좀 보내야 돼요. 특사로 보낼까요? 아니, 하여튼 이제 정당 신년사에서도 정부 정당 국회 교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민사회 예. 그 연석회. 교류하자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예. 정당들도 가야 합니다. 가서 우선 내부에서 예. 한 목소리를 내면 굉장히 우리가 힘이 생기죠. 주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를테면 어쨌든 남북 간의 정상 간에는 좀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세게 가고 싶어 하지만 남남 간의 갈등 요소들 그리고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일본 같아요. 설득해야 돼. 근데 일본은 네. 경제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동물? 일부에 나온 얘기 보면은 4월 달인가 일본 의원단이 평양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일 의원연맹 네. 강창일 여기 회장이고 저쪽에 누가가 회장인데 자 지금이 한일 의원연맹이 움직일 때다. 가서 의원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당신들 역할 하라고 잘못하면 나고자 되니까 설명도 해주고 서훈 원장이 물론 가서 그 평양 갔다 온 얘기 설명해 주겠지만 그거 말고 거기는 내각제니까 의원들이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좀 가자 하고 지금 그 한일 의원연맹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냉전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으세요. 이분들이 빨리, 그러니까 어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이 바람에 물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상의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오바마가 그랬다면
미국의 내부의 강경 세력이나 한국 내부의 강경 세력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네오콘적이고 근데 철학이 없어요. 문제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미국의 다행히도. 근본주의자들처럼 철학이 없으니까 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조기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 집회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미국을 믿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깨주잖아요. 미국이 나서서 깨면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종북이냐고 시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최근에는 농담도. 이스라엘기까지 같이 세계. 이스라엘기요? 신기하죠? 네,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하고 친미, 이스라엘을 닮아라 또는 종교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이런 분위기도 바뀌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정복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가만 따져보니까 리북 세력이야. 리북? 예. 지난 10년 동안 네. 북한 핵 개발하고 미사일 50번 쏘고 핵실험 4번, 5번 하고 네. 그 시간 벌어줬으니까 얼마나 이롭겠어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명칭 변경이 좀 미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쨌든 그 남북 간의 핫라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at이라도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한반도의 전쟁은 앞으로 없다. 근데 그 핫라인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 적국끼리 핫라인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백악관 오고 뭐 있다든지 뭐 예,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편은 적이고 네. 한편은 또 통일로 가야 할 대상이고 네.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예. 이제 적으로부터 서로 정상끼리 전화 들면 통화할 수 있는 사이로 이제 변화하는 거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의 내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어느 정도나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이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동당 당사에 처음으로 우리를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기가 청와대. 그때 가셨을 때 노동당사는 못 가봤어요. 못 가보셨죠. 그러니까요. 백화원 초대소, 백화원 티토 초대소. 기념관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70년 지났지만 한 번도 미국이 정상국가로 대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상국가로 좀 대접해달라라는 신호.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체제가 되면 양국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양국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4월 말부터? 지금부터? 언제부터? 김정일 체제는 선군 체제라고 선군. 해서 예. 이 군이 이제 딱 그 정부나 당 예. 앞에 있었단 말이죠. 김정일 위원장도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한 거고 지금 이제 김정은 아들은 정부의 국무위원장, 국방이 아니고 국무위원장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주석으로서 공산당 종석이로서 중국을 이끌고 있듯이 이 노동당의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로서 이끌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저 아버지 때로부터 이제 아들 때에 와서 정상 국가화하고 있는 거죠. 뭐 이설주 여사가 됐더라고요. 여사 예, 이렇게 해서 동지에서 여사가 됐어요. 뭐 그러니까 보시면 네. 작년부터 틸러슨을 비롯한 대화파들이 네. 경질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계속 나가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살려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대화파들의 계속 이 총탄을 뭔가 먹잇감을 줬고 필요성을 강조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북한의 대화파를 키우려면 사실상 이 대화 접근에 대한 지지로서의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배려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거죠. 북한을 좀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북한의 그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계속 어린 젊은 지도자다 그렇죠. 그러는데 김일성이 북에 왔을 때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런가요? 33세 들어왔는데 네. 지금 34인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젊죠. 예. 러시아의 그 러북 친선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다. 고등교육. 그다음에 네.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다. 아하. 그리고 유능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타이셰코프인가 예. 뭐하는 러북 친선협회 회장인데 아주 그 보안을 요구하면서 이제 만난 자리에서 예. 쭉 그 내부 사정 얘기하는데. 그분은 공산당이에요. 예. 그 러시아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아주 지금도 끈끈한 동지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랄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노림수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분 얘기 중에 하나 또 빠진 게 네. 이제 그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인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걸 제일 먼저 맞춘 사람이 예. 일본 요리사 예, 후지모토. 후지모토가 예. 그 책에 그렇게 써요. 예, 맞아요. 17살인가 16살 때 원산에 가족 휴가 갔다 오는데 기차 속에서 예. 그 대화를 나누는데 맥주 한잔 하면서 밤 12시 넘어서 질문이 뭐였냐면 후지모토상 왜 우리 가게에는 물건이 없어? 다른 나라 가면 물건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우리 왜 이렇게 뭐, 가난하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때 자기는 뭔가 아버지로부터 뭔 암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후지모토는 계속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다 이렇게 십몇 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아까 그 러북친 전 협회장이 얘기한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와 그 후계자 언급을 들었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 생각하면 네. 결국 다른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하고 국민들 잘 살고 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국민의 삶을 좋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얘기 들으면 이제 보수파가 저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국이요. 그러나 어떤 생명체도 다 네. 종족 보존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95년 대기근 이후에 굉장히 북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제일 최고 책임자라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독재자도 싶습니다. 박정희도 독재하면서도 예. 국민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니까요. 먹고 살게 하려고 했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평화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급하게 두 분 모셔서 말씀 나눴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9일 금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반도의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정권 교체 안 했으면 그래요. 우리가 촛불을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평창에 누가 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하늘이 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운도 좋으신 분이 능력도 좋지만 맞아요. 진짜 그 그러니까요. 천운이 있으신 것 천운이 같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북한이 11월 29일 날 화성 15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 날 대통령이 미국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물론 운은 띄우고 그 한미 군사 훈련을 그냥 저질러 버리신 거잖아요.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MBC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포를 그렇죠. 해버렸어요. 예. 그게 결정적 지점이었고 예. 그것이 북한에서 들리는 얘기하면 그때 그 우리 대통령의 진정성이 예. 통했다. 예. 상당히 왜냐면 보통 때 같았으면 이 화성 10을 한 다음에 또 이 뭔가 군사 훈련을 그렇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제재를 강조했을 텐데 그 부분의 진정성이 그 부분이 딱 이렇게 클릭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굉장히 그 기자로 치면 핵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찌르면서 정세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운이 좋았다는 말이 맞아요. 예. 말하자면 동계올림픽, 예,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그렇죠. 예.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에 두껍게 얼었던 예. 그 얼음이 그냥 네. 한 두 달 만에 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예. 냉전 세력들이 지금 얼음 곧 녹는데 예, 그러니까 풍덩 빠진다. 빨리 물러나라. 그러니까요. 예. 그 이분들 어떡합니까? 지금 그 냉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빙판이 꽁꽁 얼어야 이 얼음을 그러니까요. 지치는데 예. 이 근데 얼음이 안 녹아버렸으니까. 빠져나오고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데 그 같은 얼음이라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안 빠져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우선 우리는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회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남북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죠. 북미 회동은 어디서 열릴까요? 대기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평양이다. 평양이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소는 최고의 평양이다. 무대, 최고 무대. 트럼프의 최고의 무대. 말하자면 네. 평양 도착해서부터
그 모든 동선 하나하나가 네. 세계적 대배우가 거기서 이제 평양을 무대로 연출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조연이지요. 거기 트럼프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임기 말에 했고 뭔가 시기가 잘 안 맞았고 네. 지금은 보면 이게 5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 사면 초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한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저글링을 했을 거예요. 있다라는 약속,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5월 안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뭐하고 겹쳐 떠오르냐면요. 네.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날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보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메시지를 들려보내요. 네. 그 메시지는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그때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사람을 백악관에 보내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좀 받아달라고 미국에 부탁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조명록 차수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땡겨졌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 6.15 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8월에 모스크바를 갑니다. 기차를 열흘씩 타고 갔다가 또 뭐 한 보름씩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싱턴에 특사를 보낸 게 10월인데 네. 그때는 다음 달이 대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2000년 10월 12일 조미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공동선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됐는데 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한반도도 냉전에서 세계사적 탈냉전으로 이제 가자. 예. 이것을 북한,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예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 다음 주에 이제 평양에 가는데. 예. 올브라이트. 그렇죠. 예. 올브라이트. 근데 11월 초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바뀌고 네오콘이 등장하는. 그거에 그런 상황이 비하면은 이제 되는 이번에는 네. 이제 그때는 6.15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한 거고. 네. 이제 이번은 이제 4월 또 정상회담이 예.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또 네. 중개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다 끝났는데 우리만 냉전 그렇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는 역사적인 정말 세계사적 그럴 수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전화 꼭 좀 짚고 가고 싶은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운명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느냐는 그 말이 핵심이라고 봐요. 아,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네. 이렇게 밀고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참 그 노력과 예. 그 신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근데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네. 한국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국면을 개척했다는 것이 놀랍다. 그렇죠. 그걸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이걸 러시아 네. 의회 정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봅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7월인가요?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한반도 운전자로. 저희가 임태훈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언제든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그리고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특사단이 오늘 아침 밝힌 사실은 그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엄청난 소식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시자 민주평화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기 몸살 중에 급하게 모셨어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어제 모스크바 다녀오셨어요. 추우셨어요? 국회 평화외교단 며칠 가 있었죠. 네. 영하 20도. 목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네, 목감기 중에도 저희 프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뭐 거의 고정처럼 나오는데 좀 송구합니다. 아니, 교수님 저기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다 맞추셨어요. 예. 근데 이 정도 속도는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속도는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네. 빨리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나도 일이. 쪽집게라 소리 듣긴 했는데 김 교수한테 비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요.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그 전직 장관으로서 보실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물꼬가 터지면 통 큰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죠.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아까 정의용 실장 발표할 때 네. 그게 제일 귀에 들어왔어요. 5월 달 안에 5월 달 안에. 만나겠다. 네. 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수님은 어떻게? 제가 기억하십니까? 6월 15일을 빠른 거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6월 15일 15일. 다는데 더 땡겼잖아요. 8.15, 14 얘기하셨죠. 저는 그게 이제 풀렸어요. 이번에 그 남북 예. 저기 북한 특사 갔을 때 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네네네. 숭늉 얘기하시고 네. 여건 얘기하시다가 왜 이렇게 당겼을까 하는데 바로 오늘 저는 의문이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를 미국한테 제의하면 이거는 미국과 충분히 딜이 가능하고 미국 패싱이 아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걸 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이제 저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걸로 뭐 전체 시간표가 앞으로 확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물가의 숭늉 얘기 나왔을 때는 저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네. 노동자 어쨌든 서울에 온 김영철 부장한테 전달한 메시지 등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 정의용 서훈 특사한테 내놓은 답안지가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통할 그런 수준의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몇 가지인가요? 지금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비핵화 의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것이 11월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뭔가 온건책을 써서 타협하는 게 이걸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두 가지 either way라 그랬거든요. 네. 두 길로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강경책을 선택하기 쉬워요. 효과가 있고 뽐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련해줘서 온건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 길로 적어도 미국은 북한 문제를 협상의 과실로 가는 걸로 전환시킨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과실을 만들 제가 거다. 러시아 예. 얘기를 조금 네.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북러 친선협회 회장 예. 최근에 평양 갔다 온 그 예. 의원단도 만나고 또 한러 의원단 또 상원 외교위원장 또 육자회담 대표 외교 차관 이런 분들 근데 특히 전문가들 극동문제연구소 그다음에 국제관계대학원 외교아카데미 또 이메모라고 경제연구소 네 군데 방문해서 전문가들 토론하는데 대부분 미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네. 아. 트럼프 개인은 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결국은 군산 복합체, 아하. 군수산업체와 군부와 관료 집단들의 에워싸여서 트럼프가 예. 힘들 거다. 그 다음에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좋으면 북미 관계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미러 관계가 그렇죠. 나쁘고 예. 미중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거기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남쪽 대통령의 그런 이니셔티브, 의지를 가지고 돌파했다는 게 이게 놀랍다. 근데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소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그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미국하고 중국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동토인데 지금 뭐 기름도 나오고 뭐 가스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작년 국민 총생산 GDP가 1조 4천억 불인데 대한민국이 얼마죠? 얼마예요? 1조 5천억 불이에요.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러시아는 미국과 맞짱 뜨잖아요. 네. 3억 3천만 대 1억 그렇죠. 4천. 예. 우리 남북 합치면 7,500만이면 예. 러시아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자신감. 근데 아까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언급 중에 내 운명을 어떻게 남한테 왜 맡기냐. 어떻게 남한테 맡기느냐. 난 이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자, 평양에서 마치 정말 TV쇼처럼 중계가 될 텐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대접을 잘 못 받고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걸로 상당히 반열에 올라서 11월 중간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미국 내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든가 이렇게 방해를 또 할 그걸 가능성이 뚫고 이제 공화당. 가게 되면 네. 우리 김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저도 동의했어요. 노벨 평화상 올해 공동 수상자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공동 수상자가 될 거다. 의견이 일치봤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방송인지 여기 방송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노벨평화상 가능하다 한 100개 주고 네, 여기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결실을 받으면 수확하면 된다. 된다. 예. 그리고 이 거울 이미지잖아요. 트럼프와 김정은 지금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서로 이 기질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그 리더십을 키우고 예.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이 무대는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군산복합제는 제가 만난 미국의 많은 강경파들은 네. 북한을 믿지도 못하고 예. 아마 중간에 탈선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요. 탈선? 이 이 라인에서 궤도 이탈. 궤도 이탈을 하는 것을 시킬 텐데 네. 저는 이것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평창 때 네. 맥메스터하고 저기 누굽니까 니케일하고 나와서 샴페인 너무 먹었다. 한미 연합 훈련하고 네. 북한하고 대화한다니까 그때 트럼프가 100% 문재인 지지한다 하고 했었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예. 2번 눌렀습니다. 그걸 예. 두 번 해줬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결국 트럼프를 중심에 내세우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오늘 예. 발표 중에도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압박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리고 원더풀 외교 안보 팀이라고 칭찬해놓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브리핑룸에 내려가가지고 오늘 예. 한다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미국 대통령이. 내에 노선이나 입장에 토론도 없이 예. 그냥 바로 내려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5월달 가서 네. 이 말은 뭐냐면 5월달에 성과가 있어야 가잖아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기억나십니까?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제가 보기엔 그분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한반도 뭐 정세가 그 유도하려고 풀리는 그랬죠.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 공이라고 내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트럼프의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빠지고 트럼프를 세워주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라는 실익을 자기 인정감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과시. 과시. 인정욕구에 자기 과시. 인정욕구. 예. 인정해놓고 예. 그게 두 사람이 똑같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나.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네. 평양에서는 90% 얻는 겁니다.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나라 중에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일한 받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예. 70년 동안 네.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것은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예요.